미국 경찰서가 갑자기 한국 진돗개를 찾는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휴스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브랜던 맥브라이드입니다. 제가 경찰견 부서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독일 셰퍼드와 벨지안 말리노이들과 함께 일해왔고 이 개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이런 놀라운 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예산이었습니다. 휴스턴 경찰서의 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저희 부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독일산 경찰견들의 가격이 마리당 $20,000를 훌쩍 넘어서면서 새로운 경찰견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한 경찰견들이 하나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맥스는 이미 11살이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루시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를 충원하지 못하면 몇 년 내에 저희 부서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 부서에 새로 배치된 한국계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헨리 박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경찰관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헨리는 한국에 진돗개라는 개가 있다며 이 개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뛰어난 후각 능력은 물론이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학습 능력이 다른 어떤 개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계로 경찰견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검증된 경찰견은 모두 유럽산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경비 절감을 요구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헨리가 말하는 진돗개의 가격은 우리가 쓰던 개들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찰견을 들여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부서 동료들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고 일부는 아예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헨리와 함께 한국의 진돗개 브리더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헨리가 한국의 브리더와 연결해준 덕분에 저는 2마리의 진돗개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경찰견들은 모두 체격이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는데 사진으로 본 진돗개는 생각보다 아담한 크기였거든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 2마리에게는 썬더와 스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처음 이 개들을 본 부서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독일 셰퍼드나 벨지안 말리노이에 비해 확실히 작아 보였고 첫인상도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테랑 훈련관인 짐 로저스는 아예 대놓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경찰견 훈련을 해온 전문가였는데 진돗개를 처음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고 일부는 제가 예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썬더와 스톰의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통 새로운 경찰견이 기본 명령어를 익히는데 몇 주가 걸리는데 이 2마리는 불과 며칠 만에 복잡한 지시사항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개들의 집중력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주변에서 아무리 큰 소음이 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훈련관의 지시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짐 로저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후각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경찰견들도 놓치지 않던 냄새를 썬더와 스톰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특히 여러 냄새가 섞여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목표 냄새만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개들의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경찰견들에 비해 공격성은 낮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주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기초 훈련을 마친 후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돗개들은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기존 경찰견들과는 다른 독특한 장점을 가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 개들이 실전에서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썬더를 실전에 투입할 때가 왔습니다. 휴스턴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용의자들이 교묘하게 마약을 숨겨놓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리더인 마이크 존슨 형사는 처음에 썬더를 보고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수사에는 항상 덩치 큰 독일 셰퍼드가 투입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진돗개가 나타나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수색 장소는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기존 경찰견 2마리가 이미 수색을 마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썬더를 풀어놓자 이 개는 차분하게 창고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찰견들과 달리 썬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냄새를 세심하게 분석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창고 한쪽 구석에서 멈춰 서서는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자리를 조사해 보니 콘크리트 바닥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마약 보관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만든 은밀한 공간이었는데 썬더가 아니었다면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썬더는 계속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약 냄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용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썬더가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형사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며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함께 일한 경찰견들 중에서 이런 능력을 보인 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썬더는 마치 사람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썬더의 명성이 수사팀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썬더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고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이런 성과가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돗개라는 생소한 품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 개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썬더의 활약상이 예상치 못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특이한 경찰견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는데 한국산 진돗개가 미국 경찰서에서 활약한다는 내용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휴스턴 경찰서로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민들은 신기해하며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했고 다른 주의 경찰서에서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여러 경찰서에서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질문해왔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비슷한 예산 문제를 겪고 있었고 진돗개가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진돗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헨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의 관심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국의 개가 미국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진돗개는 한국에서도 그저 시골개 정도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주목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돗개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적인 대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한국 업체들이 혈통을 속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 진돗개가 아닌 잡종을 진돗개라고 속여서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몇몇 경찰서에서 들여온 개들 중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진돗개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돗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찰견을 도입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진돗개라는 품종 자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헨리와 상의한 결과 직접 한국에 가서 신뢰할 만한 브리더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여러 경찰서에서도 각자 한국에 사람을 보내 진돗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의 진돗개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혈통의 진돗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더욱 오르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헨리가 한국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도 우려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런 미국 수요로 인해 한국의 진돗개 브리더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진돗개를 길러온 시골의 할아버지들에게 갑자기 외국에서 주문이 쏟아지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업가들이 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돈벌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품질이 떨어지는 개들을 진돗개라고 팔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의 한 경찰서에서 들여온 개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진돗개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들여왔는데 막상 훈련을 시켜보니 성능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와 다른 품종을 섞은 잡종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돗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개를 함부로 도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진돗개를 도입한 것이 이런 혼란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돗개의 명예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수한 한국의 전통 품종이 잘못된 인식으로 매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앞두고 저는 단순히 우리 경찰서의 경찰견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라는 품종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헨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길러온 진돗개가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본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런 해외 수요로 인해 진돗개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돗개 애호가들과 돈만 노리는 투기꾼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헨리의 도움으로 여러 브리더들을 만나보았는데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개가 최고 혈통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브리더들이 모두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가짜 진돗개를 만들어 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품종을 섞어서 겉모습만 진돗개처럼 만든 후 순종이라고 속여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정한 진돗개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진돗개만 길러온 최영식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했고 진돗개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진돗개는 혈통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올바른 사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진돗개라고 해서 모든 새끼가 우수한 진돗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진돗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확실히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고 움직임도 더욱 민첩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개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돗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말로 이 개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진돗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영식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돗개를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며칠간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진돗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독특한 성격과 능력을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수한 개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것과 이들의 우수성이 올바르게 알려질 것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할아버지의 마음가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돈보다는 진돗개의 명예와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파트너십이 성사된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체계적인 진돗개 도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정품 진돗개만을 들여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른 주의 경찰서들과도 협력해서 통합적인 진돗개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어느 경찰서에서든 일정한 품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진돗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혼란과 달리 이제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돗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독일 경찰견 수입업체들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견을 함부로 도입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증명되었고 많은 경찰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절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진돗개 도입이 이제는 미국 경찰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50여 개의 경찰서에서 진돗개를 경찰견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다른 어떤 경찰견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 성과도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수사와 실종자 수색 분야에서는 진돗개가 최고의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후각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다른 품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장점입니다. 저희 휴스턴 경찰서도 이제는 진돗개 전문 경찰서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진돗개 도입을 고려하는 경찰서들이 저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일이 늘어났고 저는 그들에게 진돗개의 우수성과 올바른 도입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최영식 할아버지는 이제 미국 경찰서들과의 정식 파트너가 되어 우수한 진돗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기른 진돗개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국의 전통 품종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며 한국인들도 진돗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진돗개라는 놀라운 품종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깊은 문화와 전통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썬더와 스톰은 저와 함께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휴스턴 경찰서의 자랑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경찰관들은 모두 이 두 마리의 진돗개를 보며 놀라워하고 그들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공항 보안 검색에 진돗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 능력과 차분한 성격이 민간인들과 접촉이 많은 공항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성과를 보면서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전통 품종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지금도 저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길러온 진돗개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미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진돗개를 소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영식 할아버지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달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기른 진돗개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것을 보며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배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의 한 품종 정도로만 생각했던 진돗개가 실제로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여러 경찰서에서 진돗개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땅에서 한국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고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찰서에서 진돗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들이 올바르게 대우받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진돗개를 믿고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저의 책임이자 이 놀라운 개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